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폭 올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 3.4%포인트 올라서 아이고. 69.2%가 됐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 3주차, 4주차에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 2주 동안 네.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가상화폐, 네. 뭐 영어 교육 네. 정책 혼선이라든지 막 겹쳐 있었죠. 예. 그때에서 한 6주가 흐르는 동안에 그때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69.2%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70% 수준이라고. 사실상 70%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다른 조사를 참고를 하면은 네. 70%가 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70% 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올랐던 것 중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네. 리얼미터 한 거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온 건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동안은 여성층에서 대개는 그 남성층에 비해서 국정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성층에서는 70.5, 여성층에는 67.9로 네. 남성층이 소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순정 그 실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외교 안보 성과가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남성층에서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민감한 게 남성층의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특히나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네. 동의를 했고 또 아베나 시진핑 이런 분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노력에 대해서 네. 칭송을 공개적으로 네. 막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베가 맞물려- 달라졌어요. 네, 아베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외교안보 성과 제일 컸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사님하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했던 네. 행보 중에 하나가 패럴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표정부자. 그래서 응원도 하시고 네. 언론이도 인색하다 보도에 네. 적극적으로 좀 예. 보도도 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따뜻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 준 것.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를 하고 싶은 예. 것은 매매 계기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은 경찰 후보 인관식 할 때 네. 요소요소마다 미투를 지지한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네. 보내고 있죠. 보내고 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대통령이 없죠.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친고죄 네. 폐지된 이후에는 인지수사해서 발표세 보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짜 제가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국회 안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아니, 장 기자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친고죄 폐지됐으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상생활 안에 있는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여사님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네.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표정도 드러나시고 네. 특히 여사님이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내리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관련된 분들이 논란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미투와 네. 관련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굳건했고 네. 또 민주당 지지도 오히려 대통령이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죠. 당 지지율은 좀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1.5%입니다. 많이 지난주에는 48.1%였는데 역시 똑같은 아니 그 차이로 미투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편중돼 있어서 뭐 그 자유한국당이 엄청 공세를 했는데 네. 그래도 지지율이 올랐네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분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정적으로 클릭을 하지만 네. 이것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곡된 권력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그리고 맞습니다. 뭐, 학교, 직장 가릴 것 없고 문화예술 뭐 이념 성향도 가릴 것 없이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공유해 나가는 공감대, 과정이다 그렇죠. 보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그 지금 나오는 인사들이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여권 이제 정치인들인데 이제 따로 별개로 보는 거죠. 건바이 건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의 민주당의 이렇게 높은 지지도의 핵심은 네. 대통령의 높은 인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네. 민주당도 더불어 올라가고 대통령이 좀 빠지면 민주당도 더불어 빠지는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올랐는데 사실상 뭐 어떤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은 좋겠죠. 네. 근데 그것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영향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반등한 것은 문재인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FJ 같은 걸 해보잖아요. 네. 포커스로 인터뷰라고 심층 그 면접조사 같은 걸 해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가 높습니까? 거꾸로 예, 물으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대통령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답이 많이 는 것은 네. 민주당 아니면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말도 야당이 많거든. 좀, 뭐 예. 좀 잘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좀 잘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네.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몰고 가면 네. 야당에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야당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계속 그 그렇습니다.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 그러니까 심판론이 네. 아니라 이명박은 정치보복. 읍소를 견제로 해서 견제론으로 가거든요. 네. 한쪽에 너무 힘이 쏟아지면 네. 안 됩니다. 균형을 네.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 나가야 하는데 예. 홍준표 대표의 특성상 네. 이 강대강 노선을 고수하다 보니까 네. 심판론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홍 대표의 쓸 수가 자유한국당이 없구나.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상. 큰일 났네. 뭘로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니, 최순실 흉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치게 생겼어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네요. 네, 소폭 떨어진 거죠. 네. 거의 지난주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18.9%니까 19% 선으로 봐야 네, 되겠죠. 예. 근데 이전에 그 작년 19대 대선 이후에 지지율 추세를 적용을 해보면 네. 지금 시점은 한 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25%. 예, 네. 25% 정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0.27%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이것이 한 6주, 7주 기간 동안의 정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1.8%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네. 20% 선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은. 예. 근데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아니, 좋겠어요. 정말 네. 저희가 정말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작가들 접하면서 섭외하는데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안 돼. 자연스러운 자유롭게. 저희 진행자님 아니 저희뿐만 무서워서 아니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체로 자유한국당 섭외가 네. 어렵다는 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워지기를. 맞습니다. 이게 정당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이 이제 지방선거 국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보기근. 예.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필드에서 이제 네. 명함을 막 배포하는 시기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이 네, 네, 네. 후보들이 각 네.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좀 선거사무소 같은 게 붙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질비하고 네.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민주당 후보들 명함 하나 받아보면 거기에 또 메시지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각의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은 일반이거든요. 네. 그걸 금방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네. 선거가 임박할수록 만나는 횟수가 되게 잦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후보 기간을 앓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후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만큼 그 지역의 그 유권자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빈도가 지금 이 시기에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요인도 이 지지율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떨어졌어요. 지난주 8.4에서 네. 지난주에 8.4에서 7.4%로 네. 떨어졌는데 네. 지난주에 오른 것은 사실 바른미래당이 그 스스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반사이익을 본
그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해보니 여러 쪽으로 갔지만은 바른미래당에도 일부를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 오른 부분들이 다시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대체로 네. 25, 6 정도가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연대 전술로 해서 네. 무공천, 네. 무공천 선거연대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막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를 보면서 네.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기기 어려울 때는 네.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한쪽이 드랍할 수도 있고 네. 상황을 볼 겁니다. 끝까지 이 예를 들면 15% 10% 선에서 달린다? 네.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잘못하면 보존 비용도 못 받기 때문에 예. 광역은 큽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거의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선거 이야, 전체 제한액이, 선거 비용 그래요? 제한액이. 서울도 뭐 35억이 37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15%를 못 넘으면 네. 10%를 넘어야 반을 받고 네. 15%를 넘어야 온전하게 100% 보전을 받는데 네. 만약에 10%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절약해서 쓴다 해도 한 20억 쓸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광역 지역은 서울, 경기 이렇게 큰 단위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슈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출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이제 또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왔어요. 모양새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는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장악을 했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외유도 갔다 오고 예. 왔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네. 당이 거당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출마하게끔 이렇게 네.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네. 본인도 나설 명분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네. 이 예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내주 초 정도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국당에서 오늘 이석연 네. 전 그 법제처 장관인가 예, 그렇죠? 이석연. 네. 옛날 경실련 경실련 출신 사무총장이었던. 뉴라이트 예. 옛날 상임대표도 예. 했고요. 이분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네. 대표가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뭔가 카드를 지금 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예. 그렇군요.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유럽 다녀오는 그 공항에서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다. 근데 한 3주 지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안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행보를 해야 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계속 그냥 제자리수여서 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한 효과 이거는 네.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2층이 지지를 얻으려면 네. 민주당 지지가 좀 빠져야 2층으로 옮겨가거든요. 아. 뭐 어디 새로운 데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누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연대해서 네.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네. 또 민주당이 반면에 또 실망감을 줬을 때 네.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네.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이라는 게 약간 호남정당 이미지가 네. 너무 강해서 예. 호남에서 지금 민주평화당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개헌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하고 대통령이 또 충돌하는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일 네. 이후에는. 네. 여론 지형이 어떨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회를 지지하게 될까요? 일단 다수는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개헌 발언은 헌법에서는 네. 대통령이나 국회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헌법, 법 네. 이 부분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규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어디서 발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가 제대로 논의를 안 하거나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발의해도 되겠냐 하면은 국회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대통령이 발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21일을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를 네. 국회가 드디어 개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국회 자체 내부의 문제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역풍이 아니라 네. 정부 쪽에 네. 문재인 정부 알겠습니다.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속 정치 쟁점들이 살아 있어서요. 관련된 여론 상황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지율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폭 올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 3.4%포인트 올라서 아이고. 69.2%가 됐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월 달 3주차, 4주차에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 2주 동안 네.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가상화폐, 네. 뭐 영어 교육 네. 정책 혼선이라든지 막 겹쳐 있었죠. 예. 그때에서 한 6주가 흐르는 동안에 그때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69.2%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70% 수준이라고. 사실상 70%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다른 조사를 참고를 하면은 네. 70%가 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70% 선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올랐던 것 중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네. 리얼미터 한 거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온 건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동안은 여성층에서 대개는 그 남성층에 비해서 국정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성층에서는 70.5, 여성층에는 67.9로 네. 남성층이 소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순영 그 실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외교 안보 성과가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성층에서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민감한 게 남성층의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특히나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네. 동의를 했고 또 아베나 시진핑 이런 분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노력에 대해서 네. 칭송을 공개적으로 네. 막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베가 달라졌어요. 네, 아베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외교안보 성과 제일 컸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사님하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했던 네. 행보 중에 하나가 패럴림픽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어요. 표정 부자. 그래서 응원도 하시고 네. 언론이도 인색하다 보도에 네. 적극적으로 좀 보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따뜻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 준 것.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를 하고 싶은 예. 것은 매매 계기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은 경찰 후보 인관식 할 때 네. 요소요소마다 미투를 지지한다는 맞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저희가 정말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작가들 저 포함해서 섭외하는데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안 돼. 자유롭게. 저희 진행자님 아니 저희뿐만 무서워서 아니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체로 자유한국당 섭외가 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워지기를. 맞습니다. 이게 정당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이 이제 지방선거 국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보기근. 예. 그 여쭙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필드에서 이제 네. 명함을 막 배포하는 시기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이 네, 네, 네. 후보들이 각 네.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좀 선거사무소 같은 게 붙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질비하고 네.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민주당 후보들 명함 하나 받아보면 거기에 또 메시지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각의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은 일반이거든요. 네. 그걸 금방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들이 직접 현장에서 네. 선거가 임박할수록 만나는 횟수가 되게 잦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후보 기간을 앓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후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만큼 그 지역의 그 유권자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빈도가 지금 이 시기에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요인도 이 지지율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떨어졌어요. 지난주 8.4에서 네. 지난주에 8.4에서 7.4%로 네. 떨어졌는데 네. 지난주에 오른 것은 사실 바른미래당이 스스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반사이익을 본 그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해보니 여러 쪽으로 갔지만은
바른미래당에도 일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른 부분들이 다시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대체로 네. 25, 6 정도가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연대 전술로 해서 네. 무공 대통령이 잘하면 네. 민주당도 더불어 올라가고 대통령이 좀 빠지면 민주당도 더불어 빠지는 네.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올랐는데 사실상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은 좋겠죠. 네. 근데 그것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영향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반등한 것은 문재인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FJ 같은 걸 해보잖아요. 네. 포커스로 인터뷰라고 심층 면접조사 같은 걸 해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가 높습니까? 거꾸로 예, 물으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대통령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답이 많이 는 것은 네. 민주당 아니면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말도 야당이 좀 많거든. 예. 좀 잘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좀 잘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네.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몰고 가면 네. 야당에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야당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그 그렇습니다.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 그러니까 심판론이 이명박은 아니라 정치보복. 읍소를 견제로 해서 견제론으로 가거든요. 네. 한쪽에 너무 힘이 쏟아지면 네. 안 됩니다. 균형을 네.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 나가야 하는데 예. 홍준표 대표의 특성상 네. 이 강대강 노선을 고수하다 보니까 네. 심판론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홍 대표의 쓸 수가 자유한국당이 없구나.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상. 큰일 났네. 뭘로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니, 최순실 흉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치게 생겼어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네요. 네, 소폭 떨어진 거죠. 네. 거의 지난주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18.9%니까 19% 선으로 봐야 네, 되겠죠. 예. 근데 이전에 그 작년 19대 대선 이후에 지지율 추세를 적용을 해보면 네. 지금 시점은 한 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25%. 예, 25% 정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0.27%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이것이 한 6주, 7주 기간 동안의 정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1.8%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네. 20% 선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은. 네.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무공천. 예. 무공천 선거연대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막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를 보면서 네.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기기 어려울 때는 네.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한쪽이 드랍할 수도 있고 네. 상황을 볼 겁니다. 끝까지 이 예를 들면 15% 10% 선에서 달린다? 네.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잘못하면 보존 비용도 못 받기 때문에 예. 광역은 큽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거의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선거 이야, 전체 제한액이, 선거 비용 그래요? 제한액이. 서울도 뭐 35억이 37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15%를 못 넘으면 네. 10%를 넘어야 반을 받고 네. 15%를 넘어야 온전하게 100% 보전을 받는데 네. 만약에 10%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절약해서 쓴다 해도 한 20억 쓸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광역 지역은 서울, 경기 이렇게 큰 단위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슈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출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이제 또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왔어요. 모양새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는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장악을 했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외유도 갔다 오고 예. 왔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네. 당이 거당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출마하게끔 이렇게 네.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네. 본인도 나설 명분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네. 이 예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내주 초 정도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국당에서 오늘 이석연 네. 전 그 법제처 장관인가 예, 그렇죠? 이석연. 네. 옛날 경실련 경실련 출신의 사무총장이었던. 뉴라이트 예. 옛날 상임 대표도 예. 했고요. 이분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네. 대표가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뭔가 카드를 지금 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예. 그렇군요.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유럽
다녀오는 그 공항에서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다. 근데 한 3주 지난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안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행보를 해야 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계속 그냥 제자리수여서 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한 효과 이거는 네.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2층이 지지를 얻으려면 네. 그 메시지를 계속 네. 보내고 있죠. 보내고 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음.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대통령이 없죠.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친고죄 네. 폐지된 이후에는 인지수사해서 발문 세우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짜 제가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국회 안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아니, 장 기자도 알다시피 에?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친고죄 폐지됐으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상생활 안에 있는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여사님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네.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표정도 드러나시고 네. 특히 여사님이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내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관련된 분들이 논란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미투와 네. 관련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굳건했고 네. 또 민주당 지지도 오히려 대통령이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죠. 당 지지율은 좀 어떤가요? 정당 지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1.5%입니다. 많이 지난주에는 올랐네요. 48.1%였는데 역시 똑같은 아니 그 차이로 미투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네. 민주당에 편중돼 있어서 뭐 그 자유한국당이 엄청 공세를 했는데 네. 그래도 지지율이 올랐네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분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정적으로 클릭을 하지만 네. 이것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곡된 권력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그리고 맞습니다. 뭐, 학교, 직장 가릴 거 없고 문화예술 뭐 이념 성향도 가릴 거 없이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공유해 나가는 공감대, 과정이다 그렇죠. 보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그 지금 나오는 인사들이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여권 이제 정치인들인데 이제 따로 별개로 보는 거죠. 건바이 건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의 민주당의 이렇게 높은 지지도의 핵심은 네. 대통령의 높은 인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